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캠텍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인데요. 두 팀은 현재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네. 사실상 오늘의 경기는 전반기 1위 결정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기세가 아주 상당하고요. 오늘 경기마저 승리한 팀은 그 기세가 전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경기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전승을 달려나가게 될까요? 먼저 현재 순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킥스가 정관장 황진단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2위 그룹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매년 그렇듯이 이제 중위권 싸움이 또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정관장 황진단은 작년 같은 포스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포스코캠텍은 역시 강팀답게 이제 3등으로 선두권에 있고 오늘 경기하는 한국물가정보팀 정말 그 팀을 싹 바꾸고 나서 예. 완전히 다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더도 상당히 재밌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각 팀 엔트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바둑리그 모두 주전 선수들을 출전을 시켰고요.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강동윤, 윤찬희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주장 같은 이지명 이제 강동윤 선수가 장고로 출격을 했고 1시간 바둑 상당히 잘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야 포스코캠텍의 오지명이지만 상당히 깐깐한 선수고요. 네. 박하민 선수는 주장 담당인가요? 이번에는 최철환 선수네요. 네, 김지석, 이세도 선수에 이어서 최철환 선수까지 2018년도에는 박하민 선수가 강제 성장을 하겠네요, 보니까요. 네. 랭킹도 13계단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3국이 눈이 갑니다. 지명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요. 한국 랭킹 7위와 4위의 대결, 사실상 주장전이라고 봐도 돼요. 네, 사실 변상희 선수가 3지명이거든요. 근데 랭킹이 4위예요. 그런 만큼 포스코캠텍은 좀 말이 안 되는 팀이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물가정보팀의 주장 신민준 선수 상대로 4승 2패로 상대 전적도 앞서 있습니다. 네, 자, 4국도 재미난 한판입니다. 허영우, 이원영 선수가 만났네요. 네, 중후한 기풍의 허영우 선수와 치열한 기풍의 이원영 선수가 만나서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대국입니다. 신예 박건호 선수와 한국 랭킹 8위 나연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박건호 선수가 이제 조금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상대는 나연 선수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정말 재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한 매치들이 많이 성사가 되고 있어요. 네, 마치 짠 듯이 네. 정말 그 오더가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또 신민주 선수와 변상 선수 대국 놓칠 수가 없겠죠. 네. 자, 오늘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캠텍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4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캠텍의 4라운드 3경기입니다. 30분 정각의 대국은 시작이 됐고요. 자, 아직까지 패배를 맛보지 않았던 두 팀의 대결이기도 한데요. 네, 두 팀 모두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물가정보 강동윤, 포스코캠텍 윤찬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이지명으로 활약을 하지만 줄곧 1지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동윤 선수고요. 그만큼 물가정보팀에서도 가장 믿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각각 랭킹도 3계단, 2계단씩 끌어올리고 있는 컨디션 최상의 선수들이 맞붙어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속기대국 2국입니다. 포스코캠텍 주장 최철환, 한국물가정보 오지명, 박하민 선수의 대국. 네, 올 시즌 한국물가정보팀이 낳은 스타죠. 박하민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상대팀의 주장들을 잡아주면서 네. 팀 승리를 이끈 한국물가정보팀의 주역입니다. 오히려 부담되는 쪽은 최철환 주장 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내일 경기의 빅매치입니다. 한국물가정보 신민준, 포스코 캠텍 변상일 선수의 대결. 네, 첫 주장을 맡으면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신민준 선수에게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죠. 올 시즌 3전 전승으로 주장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고요. 네, 마치 주장만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네. 3승을 거두고 있고요. 통산 성적 또한 성적이 좋습니다. 자, 올 시즌 37승 12패를 기록 중이고요. 최근 네. 10경기 9승 1패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마 바둑리그 성적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포스코 캠텍 삼진영 변상일 선수 이번 달 랭킹 한 계단 끌어올리면서 이세돌 선수를 제쳤고요. 네, 이 선수가 삼지명이라니요. 네. 사실 뭐 그만큼 이제 포스코캠텍이 강한 이유가 바로 변상일 선수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기세 좋은 신민주 선수에게 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신민주 선수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통산 성적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올해 37승 12패, 변상일 선수는 47승 10패입니다. 네, 변상일 선수는 뭐 올 시즌 올해 이제 바둑리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요. 다만 이제 굵직한 한방. 물론 JTBC배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예. 이제는 좀 세계 무대로 좀 나갈 필요가 있겠죠. 정말 큰 한판이었습니다.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특별 승단으로 9단 타이틀을 달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대가 바로 신민주 선수였었어요. 그렇죠. 신민주 선수가 좀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올 시즌에 이제 JTBC 3차 대회에서 변상일 선수에게 막히면서 준우승에 그쳤고요. 변상일 선수는 사실 그 LG배 본선에 진출했었는데 그 중국의 퐁리아오 선수에게 32강전에서 패한 것이 좀 올해 유일한 오점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신민준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 좋습니다. 자, LG배에서 탄샤오 자오천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배에서도 멍타이링 황인숭 선수 등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좀 뭔가 농심배에서 봤듯이 좀 세계 무대의 체질이에요. 신민주 선수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7연승 중이고요. 상당히 기세가 좋은 그런 상황인데 네. 진짜 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났을 거예요. 변상일 선수가 아마 포스코 캠텍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 선수가 될 것이란 말이죠. 랭킹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네, 그 2승 4패인데 신민 선수가 지금 4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네, 변상일 선수가 이제 우변을 벌려가면서 큰 모양을 좀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변상일 선수 바둑을 본다면 이런 바둑이 좀 많아졌어요. 좀 뭔가 좀 대세적으로 좀 큰 모양을 구축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들어오면 이제 공격으로서 풀어가는 그런 쪽에 좀 눈을 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의 깊은 변화가 생겼는데 좀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성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여기 모양을 이제 방치를 했는데 뭐 백이 따낸다면 그냥 이어주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끊어서 백은 나중에 싸우는 것을 좀 노려볼 겁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을 때 늘어서요. 근데 흙도 이제 미리 벌려둔 덕분에 네. 받아준다면 별 탈은 없어요. 싸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백이 흙 모양이 커지는 것을 좀 방해하는 그 삭감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통이라면 뭐 걸쳐가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자,
우측 상단의 AI 승부 예측을 보시면서 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좀 그래프로서 네. 이 빨간 줄이 딱 중간에 위치한 선이겠죠. 근데 중간에서 흑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현재는 쪽이 약간은 기분이 좋게 시작했다. 네,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네. 네, 지금은 우상기 걸쳐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좌변 쪽을 전개하면서 뭔가 베개 모양을 좀 넓히고 있고요. 반대로 이 세 칸 사이를 뭔가 좀 노리겠다, 이런 데를 나중에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당장 둔다면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더 좋긴 해요. 이런 급습은 주의가 더 두터워져야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이 자리 맞는 게 싫으면 흑은 먼저 교환을 하면 됩니다. 우변과도 잘 어울리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교환을 하고 뭐 이제 굳혀간다든지 그런 진행을 하면 되고요. 뭐 요새 좀 대세죠. 이렇게 두고 이제 어깨 짚는 진행도 많이 나오죠. 좀 입체적으로 봐두고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입맛이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변상일 선수로서 선택을 할 만한 수법일까요? 요즘 바둑 보면은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실리적인 스타일이라서 상대방의 진영을 좀 굳혀주는 것을 피하는 스타일인데 좀 더 치열하게 두는 편이죠. 지금의 바둑에서는 흑이 이쪽에 우변 쪽에 벌려둔 이 포진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작전의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뭐 그냥 이쪽 방향으로 전개할 수는 있겠지만 백도 이 자리를 온다면 이 백 모양이 또 커지고 이 자리가 이 석점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변을 또 견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좀 피하고 싶죠. 앞서 두 선수의 프로필에 있어서 39승 35패, 43승 36패가 KB 리그 통산 성적이었었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5화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소시적에 많이 졌죠. 그러니까 좀 신예 시절 때 많이 져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누구나 이제 그렇듯이 이제 출발해서 많이 지고 시작하니까 그 패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뭐 최근 뭐 몇 년간을 본다면 이 두 선수는 상당히 성적이 좋아요. 네. 변사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신민준 선수가 조금 부러울 것 같기도 해요. 빠르게 주장이라는 네. 지명을 얻게 됐으니까요. 물론 좀 부러운 마음이 있을 테고요. 네.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제 삼지명으로 있으니까 팀이 강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또 정말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뭐 나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네. 포스코 캠텍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지금 성적이 좋아지면서 7월 평균 랭킹도 14.6위까지 또 끌어올렸고요. 네. 14.6위 대단한 랭킹 뭐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만큼 포스코캠텍이 이제 강팀이라는 것이 이제 수치화돼 있고요. 아, 역시 변사 선수답네요. 정말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이제 여기 붙이고 뛴다든지 한다면 뭐 같이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뛰어나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흑진영이 삭감이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의 좀 길이에서는 피하는 느낌이 드는 수법이에요. 하지만 치열하게 역시 상대방에게 집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붙이는 교환을 생략한 채 뭐 날일자 역시 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이렇게 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귀를 이제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눌리면은 정말 크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쪽에 우변에 이 거대한 모양이 큰 집이 안 나요. 네. 자, 실전은 붙여서 진행을 시켰고요. 네, 붙인 교환도 역시 실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날일자를 못 가거든요. 여기. 나와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세워줬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불편해져요. 이렇게 밀어가더라도 끊는 약점이 노출되는 거죠. 사실 이 같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흙이 뻗은 수로 젖히고 단수치고 날일자로 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수로요. 예. 여기를 젖히고 단수치고요. 네.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씌워가나요? 중앙으로 갈까요? 아, 이렇게요. 상당히 호방하시네요. 이렇게 실전에서 선택이 어. 가능한 수법일까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프로기사든 못 두는 수법인데 막상 이렇게 두어 오면은 네. 또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게 차마 이 젖히고 단수 교환은 차마 거의 못 하거든요. 이게 좀 꽤 악수 교환이라서 좀처럼 진행시키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떠오르는 표현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손해가 되는 교환들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3-3이 비어 있으니까 좌하기는 확실한 집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흙이 눌러가더라도 더 노출이 되고요, 약점이. 이제 그런 것이 좀 사라진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요. 막상 근데 그렇게 두더라도 한 판일 것 같아요. 뭐 AI의 그 승률 그래프가 뭐 크게 요동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하지만 좀 인간으로서 꾸려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교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교환이 흔히 말해서 좀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일단 상대방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져요. 지금은 이 좌하기가 매우 간질간질 거리거든요. 네.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백 입장에서는 그런 교환들을 상대가 해준다면 기분은 좋아지죠. 일단 신민지 선수는 이 날일자는 뭐 진출의 의미도 있지만 역시 3-3도 신경을 쓴 겁니다. 반발했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이제 끊어가는 노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날일자는 이 귀의 맛을 좀 방비한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씌워가는군요. 네, 지금 이 씌우는 수가 상당히 이채롭네요. 지금 역시 이 포진과 어울리는 그런 수법이 되어 있고요. 백도 기세로도 나와 끊고 싶은데 이 주위가 두터워서 이런 싸움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갈라지면서 백이 오히려 양군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뭐 그렇다는 것은 백은 뭐 무난하게 띄워둬야 된다는 뜻인데 눌러 막더라도 이것은 흙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래를 하나 밀어두고 좌중앙 한 칸을 뛰는 건 어떨까요? 이 자리요. 예. 네, 하나 밀어두고 뛰어간다면 물론 이제 여기는 막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흙이 힘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모자를 씌워갈 수가 있어요. 이견이 없다면 나중에 나와 끝낸 것이 약간은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두터운 형태가 됐거든요. 오늘은 최근에 변생 선수의 이 바둑 스타일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붙여둔 교환 때문에 흙이 두 칸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백도 날일자로 두었지만 이쪽을 시움 당했으니까 오히려 이 교환을 좀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생략을 하고 아까 보여주신 대로 날일자 진행이요. 네, 날일자 혹은 한 칸. 뭐 무난하게 둔다면 한 칸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날일자까지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날짜 두고 나서 이제 흑의 강수는 나와 끊는 수인데 하나 밀어두고요. 한 칸 띄워둔다면 여기 늘어야 됩니다. 백도 이제 한 점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뭐 끊어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날짜가 다음이 좋잖아요. 밀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신민준 선수는 두터운 수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좀 깔끔하게 두는 스타일이죠. 바둑을 상당히 모양 이쁘게 정돈하면서 깔끔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고요. 다만 또 노림이 무섭습니다. 또 사실 원래 원조 노림은 이제 변상의 선수인데 네. 요즘에는 변상의 선수가 이제 옛날 노림이라는 것은 이제 역전의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그 노림이잖아요. 근데 바둑이 항상 괜찮게 스타트를 하니까 예전처럼 그 노림수 한 방으로 역전하는 그런 바둑이 많이 줄었어요. 굳이 노릴 필요가 없어진 네, 건가요?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신민준 선수 입구자로 단단한 행마를 보여줍니다. 네, 단단하지만 뭐 반대로 말하면 상당히 좀 느리고요. 이 석점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돌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흙은 아래쪽 하변 눌러두어야겠죠? 뭐 기분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근데 뭐 당장 둘, 안 두더라도 이 나와 끊는 게 두렵지 않다면 여섯, 뭐 이쪽 일곱, 나올 수도 있어요. 여덟, 아홉, 일단은 기분 좋은 자리를 가네요. 여기가 이제 함수에 안 막힌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글쎄 그래도 한 이 정도? 네. 얼추 쉬어가면 그래도 막힐 것 같은 느낌인데 막힌다는 것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것만 돼도 백은 성공인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교환을 시켜주더라도 살려주는 것은 괜찮아요. 이제 백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쪽 걸쳐간다면 상변이 또 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생각해보고 싶네요. 이제 물론 백이 선수를 뽑아야지만이 가능한 얘기죠. 백은 젖히는 교환으로 받아두었습니다. 조금은 상대의 약점을 더 노려볼 수도 있는 교환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끊기면 피곤한 모양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 이제 여기 받아준다면 그때 이제 손을 돌리겠다. 다섯, 여섯, 일곱. 아, 변세현 선수 뭔가 좀 선수 뽑을 수 없는 그냥 받기는 싫다는 건가요? 뭐 사실 이 교환 자체는 그렇게 뭐 악수는 아니니까요. 뭐 하나 해두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이쪽 두 칸 사이가 또 완벽하게 연결된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왔을 때 좀 벗어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붙여서 이제 끊는다든지. 그냥 이대로 막혀버리면은 흙이 좀 싱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백도 반발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반발한다면 이 젖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두고 나서 손 빼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반발한다면 이제 막은 수로 여길 띄는 수인데 이렇게 교환시키고 넘는 거죠. 근데 이게 3-3이 역시 노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막습니다. 막고 나서 이 뒷맛이 남아 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귀는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은 오히려 악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이요. 이제 이 석점에 대한 안정을 취하는 의미가 있고요. 나와 끊는 것에 대한 보험이죠. 젖힌다면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뭐 악수 교환을 하기에는 네. 어차피 나와 끊는 게 상당히 강력해야 되는데 강력하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은 오히려 백이 부담이에요. 이쪽 도리도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래서 그 젖히고 단수 치는 교환은 다섯, 백으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교환이 되겠죠. 여덟, 아홉. 아, 이번에도 입구자군요. 네, 일단은 느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압박은 좀 덜하긴 해요. 하지만 이수로 인해서 넘어가는 것이 생겼으니까 백의 형태는 더 탄력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막상 또 여기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차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막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호구 자세 나오면은 이것도 훌륭하고요. 30초. 하나, 둘, 조금 아깝지만 네. 젖히는 교환을 다섯,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하나요? 여덟.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하는군요. 네, 그냥 넘겨주면 좀 싱거워요.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까 했어도 네. 됐었던 교환 같은데. 이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백이 뭐 늘어서 받거나 뭐 다른 진행이라면 이 교환 안 해주죠. 나중에 늘어서 끝내기를 한다든지 네, 다르게 될 테고요. 단수도 해놔야 되나요? 네,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금 악수 의미는 있는데 이것도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나중에 흑돌이 오면 넷, 이렇게 느는 게 선수예요. 3, 3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늘어서 선수할 수 있는 것을 단수로 선수한 거니까 조금 아깝긴 하죠. 젖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실전도 네. 단수를 아끼고 중앙을 눈목자로 행마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변생 선수 생각은 이제 공격으로서 이쪽의 모양을 키워가겠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치열한 수법인데요. 30초. 다만 이제 약간의 이런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섯, 젖혀간다면 일곱, 또 여덟, 좀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아홉. 당장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당장 이제 아마 이제 막는 것보다는 뭐 늦춰받는 수법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백도 좀 노골적으로 두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게 백돌이 여기가 없으니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좀 잡히죠. 네. 뒤로 30초. 하나, 차단이 안 될까요? 셋, 이렇게요. 넷, 네.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끊어야 될 것 끊어서,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잊고 나서 아홉. 꼬부리게 되면은 네, 별것이 없고요. 일단 그래도 뭔가 약간의 좀 뒷맛은 좀 억지로라도 끊어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네요. 네. 이런 행마들이 감각적인 게 아니라 수일기까지 다 포함된 행마들인 거죠. 네. 일단은 감각적으로 저 자리를 두고 싶다. 이제 첫 번째가 그것이 되겠고요. 이 수가 가능할지 두 번째 이제 점검하는 것이 수일기거든요. 30초.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기를 두고 셋, 붙인다면 이제 여기 선수고요. 여섯, 일곱, 젖히고 나서 늘면은 또 거의 연결 형태가 되네요. 억지로 끊어갈 수가 없네요. 아, 연결이 잘 됐네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백이 다른 노림을 가지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벗어나야 된다면 흑의 흐름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행마를 하고 있는데 네. 백은 거의 공배예요. 근데 흑은 두면 둘수록 다 집이 되거든요. 좌상에 틀어 막는 교환을 진행을 시키더라도 지금은 불만족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군요. 30초. 하나, 네, 왜냐면 이미 좀 요철을 뺏겼고 안 두면 또 흑에게 이 자리를 또 맞거든요. 여섯, 일곱, 물론 지금 이 행마는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열. 4번 남았습니다. 신민 선수가 약간 스텝이 지금은 꼬인 느낌은 있어요. 네.
지금도 손이 바로 나오지 못하고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붙여서 뭐 두 잔이 이 패는 사실 서로 부담이 너무 큰 패라서 지금 완패 부청도 가능한 패거든요. 당장 백이 흙을 압박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날일자로 찾아냈군요. 네. 이제 뭐 얼추 연결하면서 또 흙에 대한 봉쇄 이제 두 가지를 좀 노린 그런 수법인데요. 네. 행마인데 약간은 좀 어설퍼요. 착수를 하기는 했지만 신민준 선수도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았고요. 네, 백의 자세가 지금 두톤 형태가 아니거든요. 흙이 뭐 하나 단수 쳐서 받더라도 또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고 변선 선수 과감하게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빼버리네요. 이대로 된 건가요? 이 돌에 대한 뭐 압박은 당할지언정 뭐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다. 그런 확신 있는 그런 선택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발빠르게 손 빼는 것이 가능하다면 흙이 두고 싶은 자리는 좀 다둔 느낌이 있습니다. 포석은 넷, 변상현 선수가 약간은 성공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AI 승부 예측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좌변 이 자체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올 시즌 3전 전승으로 출발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캠텍의 대결인데요. 넷, 다섯, 한국 랭킹 7위 신민준, 4위 변상일 선수의 빅매치. 뭐 아직까지는 좌중앙 부근에서의 행마들을 펼쳐 보이고 있기는 했지만 뭐 흙이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일단 흙의 그 입체적인 모양이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고요. 근데 신민주 선수가 때르게 승부수를 던졌네요. 지금 주변에 흙돌이 많은데요. 네, 지금 마지막 수가 이수였는데 네. 여기 한 점을 끊어 잡고요. 30초. 하나, 둘, 잡고 나서 넷, 여기 다 끊었어요. 다섯, 여섯, 이것은 이 당장 이 싸움 자체로는 백이 뭐 유리할래야 유리할 수가 없는데 신민준 선수의 노림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 붙여서 네. 이제 패가 있잖아요. 봉쇄가 됐으니까 흙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이건 상당히 괴롭습니다. 흙이요. 어쩔 수 없이 패를 해야 돼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패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백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끊어서 이제 패감 공작에도 의미가 셋, 있는 것이거든요. 넷, 근데 변상 선수도 여섯, 일곱, 좀 아주 견고하게 두면서 아홉, 패감을 크게 내어주지 않겠다.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민준 선수도 조금 더 움직여 보고요. 네, 뭐 쉬어 온다면 이제 사실 여기 쪽 갈라가는 것도 이제 떨리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수상전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사실 부분적으로는 백이 더 떨리긴 해요. 거의 갇히는 형태라서 30초. 하나, 근데 이렇게 쉬어갈 용기가 생길지 아니면은 안전하게 둔다면 연결이에요. 어차피 흙의 세력권이고 백이 도망가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지금 고난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변상 선수도 급하게 아주 급하게 가진 않습니다. 이런 교환들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당장 좌변의 패를 들어가기는 백으로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좌변패를 들어가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부수예요. 반대로 패를 치잖아요. 이 패를 예를 들어서 졌다고 치면은 백이 다 얇아요. 흙은 온 동네가 다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패싸움이라서 10초. 하나, 그 타이밍을 잘 지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변사 선수 강하게 갑니까? 쉬어가는 것이 강수인데요. 아홉, 일단은 참습니다. 의식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쉬어가더라도 이제 또 뭐 나름의 탄력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끊고 나서 늘어간다든지 하면 여기 붙이는 것도 노출이 되고, 여기도 사실은 찔림을 당하면 흙도 좀 괴로운 형태라서 변사의 선수가 안전하게 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백은 둘, 나중에 좌변패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중앙 깨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세 번째 근데 바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 뭐 백이 3기생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데 흙집들이 은근히 커요. 사실은 거의 확정가거든요. 이쪽 라인까지는. 그리고 귀의 실리와 여기 변의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만 견제한다고 꼭 백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자체 주도권이 뭐 이런 식으로 나래자로 나가던 비껴 나가던 셋, 넷, 쪽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일곱, 여덟, 아홉, 뛰기만 하더라도 여기 차단과 여기 봉쇄가 맞보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 받아야 한다면은 여기를 막혀서 상당히 괴롭고요. 중앙으로 같이 뛰어나가는 강수 안 될까요? 여기 무조건 뛰어야 돼요. 백 입장에서는 여기 뛰고 나서 갈라온다면은 사실 여기 끊어 잡는 것이 있으니까 백도 좀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셋, 넷, 뭐 예를 들어서 억지로 끊어 간다면 일곱, 여덟, 이런 교환도 하고 둬야 되는데 네. 꼬부리는 게 선수예요. 이제 끊기는 게 노출되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흙이 위험해집니다. 큰맘 먹고 중앙에 뛴다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쉽게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지 선수는 중앙 반드시 뛰어야 되고요. 여기서 아마 단수 치는 타이밍 한번 잡지 않을까. 지금이요. 네, 여기도 보강을 할 겸 이 단수가 있으면 백이 또 넘어가는 것이 사라져요.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잡더라도 넘으면 여기 찝혀서 네. 이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어야 되는데 네, 끼워서 끊기죠. 그리고 이수 한 수 자체 가치가 있습니다. 이수로 인해서 30초, 지금 안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으로도 크고요. 여덟, 아직까지 초읽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변상일 선수인데요. 이 장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백의 이제 확정가잖아요. 백의 확정가가 이쪽이 12, 20집이고요. 여기까지 30, 40집이 조금 강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또 나중에 누가 오느냐 그것도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흙은 당하더라도 둘, 여기까지 20집은 나 있어요. 넷, 다섯, 이 형태가 20집은 봐야 되거든요. 여덟, 벌써 40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약간은 있고요. 그러니까 집이 생각보다 백이 그렇게 많은 바둑이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선수를 뽑고 나서 여기까지 침투를 하는 것이 가능해야만이 그제서야 이제 백이 좀 풀린 바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상현 선수는 오히려 단수 쳐서 연결하라고 하는 것보다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나서 이쪽을 넘어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호락호락하게 그냥은 안 둬주죠. 백도 끊어 놓고 넘어간다면 흙도 같이 끊겨 있는 형태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둔다면은 이제 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통을 해서 백도 연결하고 여전히 이 흑돌들을 노려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치받아서 끊는다면 이 자체로도 일단 이득입니다. 네. 하나, 둘, 같이 서면 네, 어떻게 되는 당장 건가요? 느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섯,
일곱, 같이 여덟, 끊어서 뭐 해보겠다. 열. 그것도 흙이 좀 떨릴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수보다는 이 단수가 조금 더 확실해 보였는데 지금의 형태는 신민수 선수의 그 붙인수가 아주 날카로워 보입니다. 다른 교환을 시켜두지 않고 붙이는 교환이 좋았네요. 네. 30초. 하나, 둘, 지금이라도 다시 단수를 치기에는 다섯, 너무 대학수라서 일곱, 여덟,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너무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어요? 여기를 치면은 갑자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성이라고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실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찝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또 뭐 수상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겠죠. 백도 보기는 해야 되네요. 좀 받고 나서 넷, 도망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여섯, 또 하나는 이제 이어서 활용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일단 빵따냄을 주고 이렇게 끊겠다는 것은 이 정도면 뒤로 가도 네. 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여기 아주 이상합니다. 이거는 나가서요. 일단 빵따냄은 주지 않겠다. 백도 이쪽에 연결할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이어야 된다면 글쎄요. 백에 원래는 좀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변을 키워야 되는 그런 돌들이 좀 강해졌어요. 그럼 아까처럼 30초. 하나, 찌르고 끊는 거 봐야 되나요? 넷, 다섯, 이 찌르는 수 자체가 근데 흑도 모험이에요. 그 찝히는 게 있어서 변세 선수는 그냥 입고 나서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럼 그 중앙의 교환들이 네, 조금은 악수가 됐죠. 공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여기 백돌이 오면서 이쪽 안형이 생겼잖아요. 거의 나중에 밀고 찝으면 한 집이 나 있어요. 셋, 그만큼 악수 교환이 된 것이고 다섯, 이 두 점이 잡히는 날에는 백이 잡힐 일이 없으니까 아홉, 열. 이 두 점은 또 무거운 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하나 그냥 툭 들여다보고 이어진 교환이 아니라 이제 두 점으로 키워져 있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가 이 붙이는 수에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이 교환까지는 당연하게 예상을 했을 텐데 여기서 시간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요. 뭐 강하게 된다면 이 수인데 이건 뭐 서로 뭐 끝장 싸움 되는 거거든요. 둘, 집어서 셋, 흑도 자체로 끊겼어요. 다섯, 여섯, 이거 갑니까 설마? 흑 쪽이 아홉, 개인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기세상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입고 나오자니 너무 좀 쑥스러워서 이거는 정말 흙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어두더라도 사실 뭐 가볍게 여기 씌워도 근데 배가 항상 보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길 가자니 수익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역습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상전이 가죠.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갔어요 지금? 물론 백도 여기서 그냥 있고요. 네. 여기서 뭐 길게 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나서 그냥 여기 잡고 뭐 길게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흙이 이상하죠. 행마들이. 지금 그 단수를 치고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방금 형태에서요. 예. 있고 나서 넷, 여기. 좌변을 끊을 때 여섯, 여기 들 수도 있어요. 예. 아홉,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늘고 나서
아직도 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여기 붙이는 수를 당하는 순간에 젖힐 수밖에 없잖아요. 찝히면 흙이 잡혔어요. 네. 수싸움이 안 되는군요. 네, 사실 세보진 않았는데 감각적으로 흙이 잡혔을 어. 것 같아요. 최소 한 수 자. 차이. 네. 30초. 아니면 여기서 둘, 셋, 좌변 쪽을 다섯, 지키고 여기서요? 가는 거 안 되나요? 여기서 여기요? 네. 여덟, 아홉, 여기만 뚫어도 근데 연결이죠. 예.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못 싸우는 거예요? 좀 억지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들여다봤고요. 이 변세 선수가 들여다본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흙의 모양이 왜 이렇게 꼬였죠, 근데? 있겠다는 생각 같은데 왜냐면 이수를 안 두는 순간에 백이 여기를 밀고 나눈 순간에 네. 이건 흙이 안 돼요. 차단도 안 되고 이어도 둘, 뭐 밀어서 버텨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좌변의 흙돌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자체로도 안 되네요. 막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어야 돼요, 흙이. 여기는 이어야 되는데 잡았을 때 이거 끝까지 잡으러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수를 안 세보긴 했지만 네. 흙이 감각적으로 좀 부족할 네. 것 같다는. 잘하면 두 수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형태예요. 한번 세보죠. 예. 30초. 하나, 이러고 좀 둘, 흙을 잡았으면은 해설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민표 해설위원의 감을 좀 볼까요? 네, 이거는 글쎄 전 한 수 차이도 아닐 것 같아서 두 사실 수 차이요. 네. 안 세봤거든요. 여기 일로 찔러도 안 되네요, 자체로. 그러면 흙이 있는 것도 안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네. 뭐 수상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손 빼도? 넷, 손 빼도. 다섯, 네, 손 빼도 잡혔어요, 여기요. 네, 뭐 수순은 긴데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 외기의 수순이라서 역시는 역시네요. 감각적으로 차이가 이제 많이 아. 벌어졌다는 거를. 아마 한 수 차이였으면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두 수 차이라서. 그런데 신민준 선수가 그냥 끊어잡지를 않았고요. 잽을 네. 들어왔어요. 뭐 확실한 보험하고 가네요. 이제 뭐 이수도 뭐 당연히 가능한 수법이고요. 둘, 흙이 어떤 식으로 받더라도 넷, 받으면 이제 끊으면 네. 넘어가 있어요, 자체로.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역시 끊으면 넘어간 거죠. 네. 이게 변사의 선수가 그래도 재미있는 수를 둔 것이 네. 그냥 두었으면은 또 넘어가고요. 여전히 여기 찝히는 수가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 백이 있고 나서 넘게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손을 빼더라도 찝으면 그래도 단수 쳐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네요. 30초. 하나, 이 수 덕분이죠. 셋, 넷, 다섯, 여섯, 분명 이제 흙이 좀 망했는데 여덟, 쉽게 말해서 말씀드려서 흙이 망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네, 망했는데 이제 아주 망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선수 뽑고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좀 크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굳혀놓고 시작할 것인지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흙 입장에서. 흙이 애초에 그 좌중앙에 날을 잘 뒀을 때 백이 붙여뒀고요. 띄운 수법으로 인해서 연결이 다 되기는 했거든요. 흙돌이요. 예. 네, 뭐 연결을 성공시켰는데 근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 그림인 걸까요? 30초.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 형태 자체가 흙에 좀 주도권을 잡고 이 백돌들을 좀 몰아쳐야 되는 여섯, 그런 전장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본인이 좀 우세했던 전장에서 도망가기 바쁜 그런 형국이 된 것이니까. 조금 더 전으로 되돌아가서 되짚어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백이 끊어서 왔을 때 흑이 공격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장면이었었네요. 사실은 뭐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요. 늘 때 그냥 그때 뛰거나 이어뒀으면 100만 피곤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세 좋게 관통하면서 30초. 하나, 중앙을 호령하고 있거든요. 셋, 그리고 네. 자세히 보시면 이 돌들이 여전히 일곱, 미생입니다. 여덟, 네. 나중에 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네. 뭐 나이는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90년대 후반 생이고요. 입단 연도는 같네요. 신민준 선수가 99년생이면 올해 이제 딱 20살이 된 거고요. 네. 가끔씩 이제 술자리에서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뭐 본인이 술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상대 전적은 변상일 선수가 얼마 전에 있었던 JTBC 챌린지 매치 3차 결승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대 2까지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최근에도 4연승 중이라서 사실 두 선수 처음 만남은 이제 신민준 선수가 웃었어요. 오히려 처음 연속 판과 웃었죠? 네, 네. 두 번째 판까지 이기면서 웃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변상 선수 쪽에서 4연승 그 과정에서 마지막 판은 또 올해 펼쳐진 넷, 결승 무대란 말이죠. 여섯, 일곱, 그만큼 신민준 선수가 좀 갚아줘야 될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상 2대국을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네. 그 입신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것도 계산해 봐야겠네요. 네. 확실한 건 변상 선수는 구단이 되지 못했겠죠. 자, 지금 묘한 곳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칩 받는 것을 좀 노리겠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받으라는 주문을 하는 건데, 넷, 그러면 딱 여기 시움이 제격이거든요. 아, 그때 비껴가는군요. 네. 그래서 어차피 흙은 이쪽 연결하는 자세보다는 쉬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돌의 효율성이 이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것은 되게 나중에 막는 자리가 이제 생겼으니까요. 네. 획도 밀고 가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쪽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백이 이쪽을 또 괴롭힌다면 또 끊어지는 좀 뒷맛이 있고요. 패가 되는 건가요? 네, 패로 끊기죠. 따낸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그렇다고 여기 붙였을 때 이어서 두자니 자체로 안형이 넷, 너무 없어요. 한 집밖에 안 나는 형태라서 일곱, 여덟, 그 때문에 지금 변상 선수가 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네. 2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반격 가겠죠. 좌측을 보면 돌 투자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얻어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확실히 포석에서는 변상 선수의 성공이었고 네. 중반 접전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예 중앙 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공 그냥 들어가네요. 저라면 무조건 붙이고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흑도 중앙을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예. 이런 식으로요. 치받아야죠. 네. 간다면 아마 눈 꼭 감고 이제 아, 정말요? 이 자리에 둘 겁니다. 공격 안 되나요? 이제 뭐 공격은 하겠지만 30초. 하나, 못 잡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셋, 그만큼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다 선수예요. 일곱,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지금. 네. 아홉, 그렇다는 것은 거의 잡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소영 캐스터였으면 잡으러 갔나요 지금? 뭐 일단 그동안에 안 풀렸으니까 여기서라도 만회를 해볼 심정으로 아마 치받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 좀 터프하시네요.
좀 공격 본능이 좀 어떻게 좀 잠재되어 있나 봐요. 보니까. 그런가 봐요. 평소에 못 풀어서 그런가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백이 네. 우변을 지켜야 되기는 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보통이죠. 먼저 공격하고 싶다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 네. 지켜두더라도 백이 타겟을 위해서 계속 우변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양곳마 안 되나요? 양곤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네요. 네, 큰 그림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 자체는 공격하기가 쉬운 돌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완승은 아니거든요. 하나, 청만하고 우변을 노리는 넷, 네, 그런 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죠. 역시 더 내다보고 있네요, 변상일 선수. 근데 지금도 아마 신민지 선수가 이제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여기를 붙이고 그냥 이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여기 확실하게 살아두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 오면은 타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변도 하나 붙여둘 걸 그랬을까요? 여기요. 근데 이제 자꾸 교환되면은 둘, 오히려 이런 데 올 때 붙여서 다섯, 여섯, 일곱, 두어 간다면 크게 얇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열. 백 마지막 네, 한번 일단 남았습니다. 한 템포 이제 죽여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우변 아예 가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이런 데 도망가면요. 흑돌이 이제 온 만큼 여기 우변이 괴로워져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돌은, 네. 위험하군요. 지금 변생 선수가 여기 치받으면서 여기 노리는 척 하고 있는데,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뛴 거보다는 이제 이 돌에 대한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래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네요. 나중에 늘어서 둔다면 오히려 또 반격의 여지도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호구 친다면 그때 우변을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네. 흑도 늦춰서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 네. 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수를 둔다면 여기를 여섯, 뺏기고 도망갈 때 흑이 받아두더라도 집으로 자신이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이제는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흑이 이어서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편보다는 아예 이 자리를 두면서 양쪽 다 타게만 해 간다면 그것은 집으로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지네요, 이수가. 자, 붙이고 나서 이제 변상 선수가 이제 자리를 비웠고요. 네. 지금 늘어준다면 아까처럼 그 우변 쪽을 붙이는 행마의 수순이 나오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그쵸? 백은 밀고 나서 이쪽 안형을 확보하면서 사는 것은 어려워졌고요. 또 이제 젖히거나 이제 두겠죠. 결국에는 뭐 따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백도 뭐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간다든지 뭐 안형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 신민준 선수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백이 사실 거의 세수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는 안 되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느는 수, 그리고 뛰는 수. 뛰는 수도요. 네, 물론 조금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뛰는 수도 있고요. 가장 강하게 둔다면은 사실은 날일자인데 이것은 어떨까요? 이게 이수가 통해서 연결만 되면은 네. 오히려 그 넉점이 반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도 안 되니까 지금은 끊어가서 이을 때 축으로 이제 몰 수가 있으니까 가장 강수긴 합니다만 날일자를 두었을 때 네. 흙이 웅크려서 이제 끊어가면은
역시 이 싸움은 백이 좀 견디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이미 마음속에 다음 수순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앉자마자 늘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제 초반에는 변상현 선수가 앞서왔고 네. 중반에는 신민 선수가 좀 득점을 하면서 지금의 바둑은 상당히 좀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여유가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한 신민준 선수인데요. 비타민 드링크를 하나 들이켰습니다. 네. 자, 지금의 형세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한국 물가정보 신민준, 포스코 캠텍 변상일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신민준 선수는 초읽기 마지막이고요. 변상일 선수는 2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젖혀가자 백도 입구자로 이제 안정을 취했고요. 마지막 하나, 변상현 선수도 한 번 더 투자하면서 네.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승부 예측이 5대5인 것 같아요. 5대5네요, 5대5예요. 그만큼 이 바둑 이제부터입니다. 네. 약간 백 쪽으로 좀 기울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광고 보는 사이에도 뭐 여러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사실 이 바둑 백이 재밌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네. AI 승부 예측은 그렇지가 않네요. 아니요, 제 AI가 백이 좀 재밌다고 하는 거죠? 저는 조금 더 차이가 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가 아닌. 네. 30초 하나, 사실 이제 집은 백이 많고요. 네, 이제 백의 불안 요소는 역시 중앙이 되겠죠. 7, 아직 완성이 아니니까요. 9, 그리고 이쪽도 이제 이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형태인데,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돌이 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자리는 뭐 흙이 오히려 아까울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두더라도 이제 살고 이게 백이 둔다고 확실하게 삽니까? 안 되나요? 한 집 내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는 살아도 살고 싶지가 않은데 그마저도 이렇게 두고 붙여가면 그렇습니까? 확실하지도 않아요. 8, 9, 그러니까 백은 모양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밀어가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잡으러 가면은 좀 피곤해질 수가 있긴 하네요. 이것도 두 눈이 난 건 아니네요. 네, 완벽한 두 눈은 안 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공격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씌워가는 것과 일로 꼬부려서 두는 것도 좋아요. 이수 자체로 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안녕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쪽을 막 씌워가서 자체로 못 산다면 셋, 넷, 다섯, 그거 노림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7, 8, 9, 그리고 중앙이 미생이라면 상변에서도 꽤 큰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집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씌워가고 만약에 백이 교환하고 산다고 가정하고요. 산다고 치더라도 여기만 두더라도 뭐 상변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사실 자체로 흙이 상변 집 만드는 것보다 그냥 여기 두고 이렇게 밀어가는 게 은근히 크거든요. 네. 이 석점 잡는 게 은근히 커요. 하나, 둘, 젖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죠. 다섯, 그래서 조금 더 영리한 뭔가 공격 방법을 9, 찾고 싶어요. 교환이 좀 아깝지는 않을까요? 글쎄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받는다면 연결과 동시에 나중에 반격이 좀 남아있긴 한데 행마 자체는 뭐 깔끔하진 않아요. 백도요. 쌍립도 연결이 될 텐데요. 네, 쌍립은 이제 역시 이 자리 갑니다. 마지막 하나, 어차피 이 자리 둘 생각인데 백 입장에서는 어느 넷, 곳이 더 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섯, 냉정히 보면 여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일단 밀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요.
잡으러 가면 뭐 여기 나오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받아두더라도 그 자체 두 눈이 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30초.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 집을 만들어도 넷, 다섯, 두 집까지는 안 된단 여섯, 말이에요. 일곱, 아까 여덟, 그리고 살아도 사는 아홉. 게 아닌 형태라고 하셨는데 백도 이렇게 안쪽에서 네. 오히려 거기를 이거 안쪽에서가 아니라 네. 머리를 내밀 수 있다면 나가는 쪽이 훨씬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수는 잡으러 가는 건데요. 다 건 건가요? 네, 이거 올인인데요, 이거. 왜냐면은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 살아버리면은 예. 이거는 집으로 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상대 아무리 집이 많이 나도 못 이겨요. 둘, 셋, 그러니까 공배성의 한 수를 두면서 다섯, 대신에 이 자리는 안형의 급소이긴 여덟, 했습니다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집으로 환산한다면 한 10집 손해예요. 흙 입장에서. 이수는 10집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네. 이수는 뭐 한 2집 정도 가치거든요.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공격을 해가는 입장이군요. 네, 지금 변세 선수가 이거는 올인을 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에 베개 한 집이 나 있는 거기는 한 건가요? 네, 여기는 뭐 한 집 나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하나, 다 당해주더라도 셋, 넷, 나 있죠.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집 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이 바깥에 도망가는 게 은근히 이제 여기와 연결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연결고리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AI는 백쪽이기는 하거든요.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붙이는 것은 하나, 둘, 셋, 젖혀준다면 이제 이쪽을 붙여서요. 여섯,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오는 여덟, 아홉. 탄력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밀어간다든지 했을 때 약간의 활용 수단이 남아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흙이 함부로 찌를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백에게 이쪽을 끊기고 있는 순간에 자충이 차고요. 예. 여차면은 백이 이런 교환을 흙이 안 하겠죠. 안 하면 이쪽 막아서 일단 이쪽을 흙을 차단하고 나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만큼 끊어가는 자세가 흙 입장에서도 좀 달가운 형태는 아니에요. 일곱, 여덟, 아홉. 뒤로 늦춰서 받았고요. 네, 늦춰서 받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요. 이러면 이 바둑이 사활 승부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네, 중앙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물론 백 입장에서는 잡히면 끝나는 것이고요. 근데 흑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려주더라도 사실 이런 거 다 악수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일단 집이 생겼잖아요 지금. 살려주더라도 이 교환을 한 그 대가 아까 거의 한 10집 손해 교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대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30초. 하나, 그 대가를 더 찾아낼 수 있다면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네, 모양상은 뒤로 비껴받고 싶었지만 이 교환이 된다면 끊어갈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돌이 오면 잡혀버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전처럼 끊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었을 때 이제 호구를 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다음에 젖히는 탄력이 좋잖아요. 30초. 하나, 단수를 치면 셋, 이렇게 치겠다. 다섯, 이것이 신민주 선수의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덟, 아홉. 그럼 패가 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단수 치고 근데 패는 어지간하면 흙이 뭐 진다고 봐야 돼요. 되게 따낸다면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치고 있는다면 역시 억지로 끊어가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신민지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둘, 그래도 탄력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치겠죠? 이렇게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방해하면은 탄력이 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행마상 다섯, 뒤로 단수를 치고 싶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닌가요? 거기를 먼저 나갑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중앙 형태에서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일단 이쪽 진로는 방해가 됐어요. 뭐 이도를 좀 활용해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계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도를 들으면 네. 둘, 셋, 글쎄요, 근데 이게 살아도 근데 다섯, 일단 손해가 막심한데 더 세게 두죠? 여기를 물론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타기에 도움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어요. 지금 타이밍에서 나갈 이유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상변의 교환을 시켜두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흙이 여기 따내는 수는 안 둡니다. 이거는 일단 갇혔어요. 자체 이 자리를 맞으면서 갇혀버렸어요. 네. 자체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잡힌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뭐 떨어진 두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받는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양 자체는 별로 안 좋아서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둬서 좀 탄력이 생기긴 합니다.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은 그게 싫어서 늦춰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과연 여기까지 선수가 듣느냐도 봐야 돼요. 네. 흙은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여기 두는 순간에는 백이 너무 깔끔하게 타기가 됐어요. 는다면 날일자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요. 네. 네, 부분적으로 이제 급소 자리가 되죠. 일단 받고 나서 여기 저침을 당하면 또 모양이 안 좋아서 늘어야 되는데 넷, 이거는 거의 살았네요. 여기가 있는 게 선수라서 이쪽을 좀 두 눈이 나고요. 여기 찔러서 끊는 수가 또 있으니까 이거는 살았습니다. 최강수는 이 수거든요. 물론 이것은 네. 나와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치고 나서 나가요. 뒤로 친다면 30초. 이쪽은 깔끔합니다. 둘, 그리고 여기도 안 들어요. 넷, 이 수가 온다고 살지 못합니다. 여섯, 일곱, 아래 형태만 네. 보면 되나요? 근데 아래가 조금 찝찝하죠. 여기 끊는 형태가 상당히 혹시 지금도 이렇게 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견뎌지긴 합니까? 견뎌지네요. 이게 신기한 모양이네요. 아래로 단수 치거나 하는 수법들이 안 되는 자리군요. 이렇게요. 예.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치니까요. 양단수예요. 네, 안 되고 이렇게 치는 것도 나가고요. 이렇게 치고 30초. 하나, 여기 쳐요. 둘,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 뚫어가면은 잡혔어요, 이게요. 재미난 형태네요. 네. 여덟, 아홉. 근데 끊었을 때 묘하게 딱 이한 수가 있네요. 네. 있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안 걸립니다. 지금 변상일 선수 머리 깊이 들어와서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야 할 부분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안 걸린다고 봤으면 여기까지 갔으면 위험했던 거 아닌가요? 날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수도 선수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은 막는 순간에 넷, 다섯, 여기를 먼저 끊어가네요. 글쎄 여기는 또 나와 이렇게 두면은 지금 괜찮습니까? AI 승부 예측도 5대5 됐어요. 지금 백이 상당히 위험해. 이렇게 두면은 이쪽으로 끊어서 여기를 치받고 나오는 거 막으면 이제 끊고요. 이게 또 절묘하게 둘, 셋, 뭐가 안 되네요. 넷, 해돌이 되는 건가요? 회돌이 축이네요 이것도. 일곱, 야, 여덟, 아홉, 열. 근데 이거 뚫어가는 수 되면 난리 난 것 같은데요 지금. 묘수 풀이할 공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뚫어가면 어떡하죠? 이거는 일단 모양이 이상해요. 여기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자리고. 그 끊어가 또 젖히는 것이 안 돼요. 젖히면 그냥 이쪽으로 따서 안 됩니다. 네, 마지막 깔끔하죠. 칩받는 수밖에 없는데 셋, 넷, 이거 회돌이에요 지금. 다섯, 여섯, 뚫어가야 됩니다 지금. 뭔가 백이 먼저 끊거나 하는 못 갔어요. 뭐가 있었나요? 혹시 여기가 들으면은 네. 하변 쪽에 지금 못 살아 있다. 지금 그런 뜻 같네요 보니까. 그거 아니면은 못 뚫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이 돌이 오면은 여기 끊고 나서 물론 여기가 좀 상당히 모양이 나빠 보이긴 네. 해요. 이을 수밖에 없고 젖히고 마지막 늘 때 빌어 간다면 셋, 넷, 이거 이으면 사는데요. 여섯, 그 일곱, 교환을 다 해야 되나요? 아홉, 이 교환을 하고 근데 밀면 이제 따서 살 수 있죠. 이렇게 따서요. 네. 하변은 좀 확실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수가 선수가 아니었다면 있는 수로는 찔러서 가면은 결정타였어요. AI 승부 예측이 지금은 6대4입니다. 아까 5대5까지 가기는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셋, 넷, 다섯, 다시 5대5인데요? AI도 좀 많이 헷갈리나 봐요 지금. 어려운 장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사활 같은 거는 사실 AI보다 인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홍 의원님 보여주시죠.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마지막 하나, 이 안에 잡히는 순간에 이게 모양이 좀 묘해졌어요. 씌워야 되는데 여섯, 찔렀을 때 여덟, 그러니까 치받는 거는 끊어서 안 되고요. 여기 따야 되거든요. 네. 젖혀서 치받고 이으면 시점이 보여줄 것 같거든요. 여기 네. 나가고 근데 여기 차단을 해야 되는데 따내는 수가 음. 생겨요. 여기 이어야 되죠. 여기 또 치고요. 뭔지 몰라도 뭐 일단 너무 어려워요. 또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여기 뭐 끊어가면은 여기 막는 것도 선수거든요. 네. 일단 흙에 잡으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다 견뎌내고 가야 됩니다. 한 수 진행될 때마다 AI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우상 백도 완생은 아닌 거 아닌가요? 여기요. 예. 물론 뭐 나중에 여기 젖혀서 이제 젖히는, 네. 맛은 있는데요. 근데 하나 봐야 되는 게 익고 나서 뚫을 때 여기를 이으면 되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좀 끼워서 마지막 차단이 되네요. 둘, 여기도 묘하게 먹여쳐져 있어서 다섯, 네. 뭐 붙이는 거 같은 건 안 되죠. 여덟, 아홉, 이렇게 견딜 수가 있긴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1점이라도 흙 쪽으로 가 있는 걸까요? 2점 됐는데 다시 동점. 5대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결국에는 하변도 한번 보긴 해야 돼요. 하변이 근데 여기가 온다고 네. 사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받아버렸다고 치더라도 두 집이 안 나잖아요. 여기 안에서 못 삽니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장면인지 AI도 요동칩니다. 이거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느낌적으로 흑쪽인 것 같아 보이세요? 마지막. 하나, 네 이거는 뭐 셋, 넷, 네, 제 눈에는 사는 길이 안 보여요 지금. 일곱. 이게 묘하게 뭐 발견했나요 AI? 그런가요?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어딜 봤을까요? 일단 제 수익기로는 잡혔어요. 마지막. 하나, 사는 길이 안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수가 그게 묘수인가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돌이 날라오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준다면 여기가 자충이잖아요 지금. 아, 네. 뭔가 좀 붙이는 걸 좀 노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막상 막상 또 여기 잡으면 또 자충이 쉽지만은 않네요. 하나, 둘, 백도 넷, 자충이 되니까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이 막상 이게 붙이는 게 묘하게 아까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치더라도요. 여기서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치더라도 늘어서 네. 나가면은 또 끊는과 동시에 단수라서 이건 10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거의 이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 일으킬 일은 다섯,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거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끼우겠죠? 끊고 나서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끊는다면 이제는 여기가 아닌 나가야겠네요. 그쵸? 단수 치는 거 안 되나요? 단수도 아예 교환을 시키고 마지막.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따면은 다섯, 이거는 딱 쳐서 네. 일곱. 단수 치면 이제 있겠네요. 있고 나서 백도 있고. 있고 그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본다면 아, 네. 크게 이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이 수상전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맞아요. 좀 변수가 있긴 아, 있습니다.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박하민 선수와 최철현 선수 바둑이 끝난 것으로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마지막 이것도 하나, 정말 보고 싶은 한 판이었었는데요. 자,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섯, 잠시 다녀와 보실까요? 여덟, 빠르게 끝났네요. 자, 최철한 주장과 한국물가정보 오지명, 박하민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뭔가 표정으로 봤을 때는 네, 최철현 선수가 이겼을 것 같은데. 이 표정이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는데. 정말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과연? 승리를 거뒀을까요? 최철원 선수가 춤추네요. 이거 한 30년 봤는데요. 네. 괴로워 보이는 표정이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홍민표 위원 정확하셨습니다. 자, 최철원 선수가 박하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포스코 캠텍 1대 0으로 앞서가고요. 박하민 돌풍을 최철현 선수가 잠재웠습니다. 부담이 될 법도 한 판이었지만 최철원 선수
이제 일단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사니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박하민 선수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집중해서 바둑을 뒀을 거예요. 그나저나 이제 신민준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그 우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변이 보니까요. 네. 네, 이게 여섯, 일단 바둑 일곱, 보시고 여덟,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 마지막 9의 착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단수 치고요. 네. 땄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나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팩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끊고요. 그러니까 투박하게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네. 이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찝혀서 끊을 수가 마지막. 없죠.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둘, 끊어 셋, 혹은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이게 패가 나는데 네. 나중에 이제 패 났을 때 여기에 이제 팩감으로 2번 잡겠다 그 생각이에요. 결국 우변에서 수가 나는 자리였군요. 네, 지금 패가 납니다. 단수를 그냥 4선에서 쳐도 가능했네요. 이거는 그거는 수가 잠시만요. 되나요? 백이 따내면 우변 안 받아도 되나요? 이게 지금 설마 이 형태가 돼요? 무슨 변세 선수 수익의 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를 둬야 되고요.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원래는 뭐 당연히 안 되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빠지면 무슨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딱 하나 되는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형태는 흙이 돼요. 자충이라서 백이. 네. 그런데 마지막. 여기 젖히면 둘, 셋, 밀고요. 넷, 맞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설마. 아홉, 자충 형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묘하게 자충 형태를 만들어서 이게 여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요.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죠? 자, AI도 조심스럽게 흙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있죠. 이거는 진짜 감각적으로 아, 흙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이 원래 그 상상하기도 힘든 버팀인데 마지막. 하나, 이 수순을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죠? 셋, 여기 젖히는 순간에 이게 묘하게 여섯, 자충이 걸리네요, 이게. 여덟, 아홉, 변상일. 진짜 이게 가능한 수법입니까, 진짜? 단수를 네. 쳐도 뭐 이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돼서 뭐 젖힐 수는 있는데 치중 가서 베개 수가 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게 안 되면 여섯, 일곱, 방에서 이거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신민 선수가 먼저 끊어놨어야 되네요. 먼저 끊어놓고 나서 이거를 결행했으면 오히려 네. 됐을 것 같은데 이거 교환 안 해놨다고 이 타이밍에 여길 먼저 끊겨버려서 지금 우변에 수 안 되면 지금 뭐 다 잡힌 거죠? 전부 다 잡힌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수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길 두고 여길 둔다. 마지막.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것은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젖히면요 다섯, 이어서 받아요.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그러면 젖힐 때 이어볼까요? 이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일로 메꿔서 젖힌 순간에 수가 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뭐 막더라도 여기를 안 막아줍니다. 그냥 뒤로 메꿔요. 흙도 막는 자체가 자충이군요. 그렇습니다. 와, 변상일 선수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죠?
변성 선수 대단하네요. 이게 신민 마지막. 선수가 원래는 잘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하나 끊어놨어도 네. 넷, 잘 만든 건데 여섯, 일곱, 그 빈틈 아홉. 정말 그 놓치기 쉬운 빈틈을 변정 선수가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수익인데요. 앞서 홍민표 위원이 변상일 선수에 대해서 그 노림의 한 방이 굉장한 기사다라는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그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터졌나요 지금? 그러니까 백이 묘수가 나오려면 뭔가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데가 돼야 되는데 아직 더 남아 있을까요? 여기 늘림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 여기가 일단 자체로 안 네. 돼요. 이어도 찝어버려서 촉촉수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래쪽하고 보려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줬어요. 진짜. 흔들어 가는 거죠 지금. 최대한 흔들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껴받는 네. 것은 여기 딱 쓰는 수가 있어요. 아, 끊는 것과 붙이는 것을 노리는 거죠. 두 선수 모두 혀를 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네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신민주 선수의 마지막. 노림이고 네. 하나, 지금은 이수가 선수라고 보고 둬야 됩니다. 네. 맞거나 뛰거나 다섯, 되어 있다고 봐야 여섯. 되는군요. 일곱, 뛸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아예 쪽을 둬서 수를 메어버리는 쪽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선 빠지더라도 네. 이렇게 메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두었을 때 끊는 수가 안 되죠. 이건 자충에 걸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이 이제 늘어서 두면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마지막. 이렇게 두고 둘, 셋, 여기를 다 교환시키면요. 다섯, 네. 이쪽이 살아있어요. 일곱, 여덟, 그리고 늘면은 아, 네. 이 형태가 묘하게 살아있습니다. 찝을 수가 없군요. 네, 여기를 먹여침 당하고요. 이 교환 안 하더라도 이렇게 치니까. 저 우변 수익기는 변승현 선수 지금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심윤준 선수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네. 둘, 셋, 넷, 참 다섯, 술기의 여섯, 속도와 깊이 일곱, 여덟, 아홉, 재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변에서는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 신민준 선수도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얘기해 주신 대로 먼저 교환 하나만 해뒀더라면 그렇죠. 만들어냈던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바늘 틈을 찾아서 사는 수를 찾아냈었거든요. 근데 그 수순 오히려 아껴둬서 네. 아껴뒀다가 하나, 낭패를 본 거예요 지금. 셋, 아, 넷, 다섯, 여섯, 골인점까지 일곱, 다가왔는데 여덟, 아홉, 돌뿌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네요. 뭐 이제 그런 거밖에 없는데 늘면은 그만이에요. 찝으면요 이게 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촉촉수라서.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은 물 건너갔고 아래쪽이랑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은 여기 두면 살아 있으니까 쳐야 됩니다. 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막으면 이거랑 또 끊고 마지막. 나서 뭐 하나, 신들린 버팀 있습니까? 셋, 넷, 근데 자체로 여기만 두더라도 살아있네요. 네. 안 되네요. 뭐 찝어서 그냥 자체로 해결을 합니다. 찝는 수도 확실한 수네요. 분명 그 짚어주신 수순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뭐 나보면서 해도 헷갈리는 형태인데 변신 선수는 머릿속으로 이 수익기를 다 마지막. 해낸 거잖아요. 하나, 사실. 어느 순간부터 손이 빨라지기도 했고요. 참 빛의 속도로 네. 수익기를 읽어내면서 이 대마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소영 캐스터가 중간에 한번 중앙 100대만 한번 노려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때 절대 잡힐 돌이 아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 대화가 잡히네요. 제 꿈을 이렇게 실현시켜주네요. 와, 정말
신민준 선수도 그 교환을 먼저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네, 그러니까 여기 막은 걸로 이거 끊어놨으면 돼요. 이 교환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자총이 안 차 있으면 흑이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단수를요. 해놓고 나서 쳤으면 지금 끊었을 때도 흑이 단수 치면 안 되는. 근데 지금은 느는데요. 실전에 왜 딴 거죠? 생각해보니까. 실전에는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니까 변상현 선수가 따낸 거네요. 그쵸. 지금 애초에는 흑이 느는 형태였죠. 지금 여기가. 그럼 좀 다른 건가요? 좀 얘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아예 수순이 안 나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해 두었더라도 사실 칠때 흑이 따내지 않고 늘면 되는 형태라서. 그렇죠. 거기 중간에 거기를 쳐야 되죠. 그렇다면은 아까 AI가 계속 100쪽을 보고 있었던 건데 그 네. 인공지능이 보지 못한 수를 변상윤 선수가 보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좀 부분 수익기 같은 것은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AI가. 그 모든 알파고는 뭐 활용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는 AI들의 바둑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적인 수익기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네. 이 패싸움이 됐더라면 그렇죠. 이거 이 패싸움 했어야 되죠, 백이. 일단 패를 통해서 네. 백이 살 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팩감도 뭐 자체 팩감이 꽤 나오니까요. 네, 흑 입장에서 팩감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자체 팩감이 이제 좀 끊어가자는 팩감이 자체 팩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놓을 때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 꽃놀이패라서 여기 나중에 이런 팩감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좀 이미 좀 피곤해요, 백이. 그러면 안쪽이 아니라 일단은 연결을 했어야 됐을까요? 연결이요? 여기서요? 네. 어차피 이제 여기는 이렇게 둘 생각으로 보여졌었고요. 이게 자체로 이게 살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 교환 실전에는 반대로 당했었는데 여기서 살 수가 있었다면 되게 좀 아쉬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완벽하게 사는 형태가 글쎄요. 좀 봐야겠습니다. 네. 네, 두 선수 복귀하는 모습을 좀 보죠.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완성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와요. 이게 밀어야 되는데 이쪽을 급소를 짚어서 이 자체 내에서 두 집이 안 납니다. 이게 복귀로 보니까 백이 막상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변화를 해야겠죠. 네, 거기 추진 갈 겁니다. 네. 젖혀서 둬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물고 늘어질 생각이었는데 그럼 똑같이 받으면은 마찬가지. 네, 여기 선수 되면 안 돼요. 이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은 이렇게 못 받고요.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비껴받아야 됩니다. 네. 비껴받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끊는 순간에 여기도 하나 끊어놓을까요? 여기도 하나 끊어놓고 끊는 순간에 이제 단수 치고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 선수 되면은 살아요. 이렇게 살아서 백이 사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는 형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 끊고 나와 끊으면 삽니다. 네. 계속 물고 늘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억지로 자, 지금 물고 늘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잊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두는 거죠. 네. 이게 최강수인데요. 글쎄 여기 선수고요. 뭔가 근데 흑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실전처럼 패가 날 수 있는 형태가 남아있다고 친다면 이거는 사는 형태가 이거 뭐죠? 물고 늘어지는 거 보고 있나요? 받아야 되고요.
백이 나간 걸로 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못 두죠. 끊고 나서 찌르면 패니까. 네. 물론 지금도 맛이 상당히 나빠 보입니다. 여기에 두고 뭐 나갔을 때 손으로 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를 끊을 수가 없다. 놓으면서 보여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진행을 손으로 했던 건가요? 네. 그러면 흙이 네, 지금은 뭐 잡으러 가기가 힘들다.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떼어보고 복귀를 하고 있는데 흙이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괜찮았던 걸로 보여지네요. 네, 바둑은 변상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연패를 정말 끊어내고 싶었을 텐데 네, 그리고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무대 바둑리그에서 아픈 패배를 당했고요. 변상일 선수는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이 선수가 국내에서는 신진 선수 빼고는 다 상대 전적이 괜찮거든요. 유독 신진 선수에게 또 약해서 그렇죠. 변상일 선수의 성장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큰 한 판을 가져오면서 포스코 캠텍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 7 장고대국의 강동일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 하실 줄 알 것 같아요. 나올 뻔했는데 순간 멈칫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바둑이요.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요? 네, 우변에서 좀 재밌는 형태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뭐 자산기는 뭐 많이 나오죠. 3, 네. 3으로 인한 이제 변화가 나온 거고요. 여기도 뭐 3, 3 파고 나서 백이 뭐 뛰고 나서 여기 손 뺀 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고 뛰고요. 여기 손을 빼니까 백이 나중에 밀어 올린 그런 변화로 보여지고요. 네. 뭔가 우변의 백 중앙에 충머리처럼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이 자리요. 예. 전혀 그러네요. 네, 묘한- 상관은 없는 자리죠. 그리고 빵따냄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상변 쪽 베개 형태가 상당히 좋고요. 네. 글쎄요, 뭐 흙은 여기 단수 치겠죠. 흙은 이쪽 실리, 우변 쪽의 실리. 하변은 뭐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쪽 백돌이 약간은 약하다. 좀 활용수단들이 많아서 근데 이 돌들은 사실은 공격당할 돌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형국은 일단 백이 약간이라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AI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동현 선수의 어깨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거워지겠습니다. 사실 신민준, 박하민 이 두 선수가 한국 물가 정보를 이끌고 있었잖아요. 3전 전승으로. 그리고 이 강동현 선수가 또 2전 전승이에요, 지금. 또 재밌는 것이 강동현 선수가 이긴 상대들이 이제 박영호 선수와 이지현 선수인데 네. 이제 중국 위조 리그를 갔다 와서 이제 만난 두 선수예요. 근데 강동현 선수가 위조 리그에서 6승 2패를 했는데 그 박영훈, 이지현 선수에게 졌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리그에서 진 것을 네. 한국 바둑 리그에서 이제 복수를 한 셈이 되겠죠. 서력을 하면서 출발이 참 좋은데요. 그러면서 강동윤 선수가 이번 7월 랭킹 3개 다 끌어올리면서 오랜만에 10위권에도 진입을 했어요. 네, 최근에 좀 컨디션 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사실 작년에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랭킹이 많이 하락했죠. 그것이 좀 슬럼프로 이어질까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일 선수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슬럼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네, 올해도 뭐 지금 LG배 8강에 올라가 있죠. 2013이었나요? 14였나요? 15였나요, 혹시? 그때 LG배 LG배 우승이요? 우승한 게 네. LG배 결승이 항상 해가 바뀌어서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박영훈 선수와의 네, 결승이었죠. 사실 그 당시도 뭐 강동 선수의 우승을 이제 점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본선에서 한 판 한 판 뭐 이기면서 네. 기세를 탔고 결국 우승컵을 또 짊어졌잖아요. 사실 그 우승했던 해에 강동윤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으면서 출전을 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 신의 카드인가요, 그러면요? 그 와일드 카드가. 네. 그러네요. 만약에 그 와일드 카드 없었으면 또 우승컵 빼앗겼을 수도 있었겠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뭐 최근에도 뭐 9승 1패 성적이 괜찮고 좀 컨디션을 회복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윤찬희 선수도 이제 같이 일조리고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강동원 선수보다 더 잘했어요. 7승 1패를 거뒀죠. 네, 7승 1패하고 왔고요. 올해도 28승 10패로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정말 믿음직스러운 오지명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일단 뭐 AI도 그렇고 홍민표 위원도 그렇고 100쪽이 좀 더 활발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역시나 운영을 직접 해나간다는 건 선택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젖혀서 뭐 그냥 다 가둬버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좀 신경이 쓰여요, 이게. 왜 안 둘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밑으로 둬야 되는 것은 여기 벽이 생기면서 안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 붙여 나오자니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여기를 두고 잡고 여기가 다 선수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막는 것도 선수가 됩니다. 네. 안에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글쎄요, 좀 백신 다 깨진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늦춘 것이고요. 겁이 난 것이죠, 백 입장에서도. 만약에 흙이 늘어서 받는다면 중앙 부근 차단 쪽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받아주더라도 일단은 집을 확보하고 나서의 공격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죠. 내추자 AI 승부 예측이 5대5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이 바둑은 뭐 한참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승부이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을 누가 더 잘 운영해 나가느냐가 승부의 저울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2국과 3국 모두 물가 정보에서 패배를 하면서 포스코 캠텍이 앞서 나갑니다. 과연 반전이 가능하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